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업무 중에 컴퓨터에 남지 않는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컴퓨터 속에 다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위가 슬랙에 그 녹음 기능을 그냥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라도 뭔가 업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반강제적으로 켜놔요. 뭐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켜놓으면 대부분은 쓸모없는 얘기인데 가끔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씩 나와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네스를 만들면서 나는 또 내 발등 찍는 일을 하고 있다. 정말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네스란 뭘까? 하네스 강의를 하면서도 매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체 네가 가르치는 그 하네스란 뭐고 루프 엔지니어링은 대체 뭐고 하네스는 루프랑 뭐가 다른 거고 그래서 루프가 더 큰 거야 하네스가 더 큰 거야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하네스 맨날 헷갈려 하시니까 뭔가 정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맨날 이제 이런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델은 엔진이고 뭐 하네스는 엔진이 실제로 일하게 하는 뭐 자동차고 뭐 이런 설명들은 재미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결국 어떤 작업을 행하는 틀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목표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목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이 계속 여기 위치해야 될 것 같고 그 근거 자료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에이전트는 컴퓨터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고 뭐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라는 도구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 도구의 제약을 풀어주는 저희가 마우스로 지금 이렇게 브라우저를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듯이 이 마우스라는 도구를 쥐어주기 위한 그런 툴로서 뭐 브라우저를 줄 수도 있고 뭐 파일 시스템, 깃, 뭐 캘린더, 데이터베이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손에 쥐어주고요. 그럼 이제 자료도 줬고 연필도 줬으니까 목표를 줬으니 이제 공부시키면 되겠죠. 네,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일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저희 하루에 오늘도 이제 일을 하고 오셨으니까 아침에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6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했던 작업을 생각해 보시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뭐 아침에 컴퓨터 켜서 이메일도 좀 확인하고 개발자시면 지라 들어가서 티켓 보시고 아니면은 어제 뭐 팀장님이 남긴 무서운 메시지 한번 확인하고 애써 모른 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목표를 좀 수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루프를 돌고 계시죠. 작업을 하고 수정을 하고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까이고 제시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루프를 돌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뭐 검증은 뭐 말 안 해도 너무 지겹도록 들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놓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 위에 5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네스라 그러면 그렇지 어디선가 많이 이제 제 강의 아니어도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많이 보셨을 건데 이 권한이랑 관측에 대해서 특히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는 많이들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요 옵저버빌리티 쪽을 좀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이렇게 행했으면 결국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오픈소스 하네스 받아다 쓰셨어도 그 사람이 제 작업을 보고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조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잘 됐나? 내가 이번 작업에서 부족한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개선하는 작업들도 크게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혹자는 이렇게 물어보시죠. 뭐 하네스도 마케팅 용어 아니냐? 네, 전 어느 정도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 그게 왜 나오게 됐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첫 번째로 모델이 그 하네스 다 흡수한다. 네, 맞아요. 모델이 흡수를 해서 제가 이 강의를 런칭하려고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 강의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하네스 보면 너무나 얇아졌어요. 옛날 한 30개씩 훅을 걸어놨었는데 지금 훅이 한 5개? 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뭐 스킬로 대부분 대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전체 하네스의 그 구조를 흡수해서 하네스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네스 구성의 어떤 묘미 중에 하나는 멀티 에이전트 구성이죠.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 이렇게 막 사람이 작업을 쪼개서 돌리면 결국 시스템이 그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요거는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신이 설계를 잘못한 거고 계획을 잘못 짠 거예요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상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플랫폼 락인 되는 거. 요즘은 클로드 코드 또 코덱스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이 둘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지만 뭐 클로드 위주로 뭔가 하네스를 설계해 놨다. 그랬을 때 이런 클로드 코드가 없으면 이제 이분을 어떻게 작업하려고 하시는 거지? 또는 뭐 너 강의에서 클로드 코드 기반의 하네스를 구성해 놨으면 코덱스는 절대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네스를 만드는 어떤 방향을 보자면 계획이랑 검증,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은 굉장히 두텁고 어떤 논리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그 가운데 동작하는 이 루프, 이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그냥 모델에 맡겨놓고 좀 작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환경 중에 매번 프론티어 모델만 쓰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모든 사람이 클로드의 페이버를 쓰고 GPT의 5.5 XI 모델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적절한 하네스 구성이 계속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고 싶은 얘기는 그래 뭐 하네스 중요하다. 여전히 또 똑같이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런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잘 구축을 했으면 이제부터 볼 거는 여러분들의 업무와 이 클로드 코드 또는 코덱스 그리고 하네스 구조들을 어떻게 병합을 해서 그래서 내 어떤 태스크에 의미 있게 써볼까라는 거일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그래서 이 메모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다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적인 플로우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얘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저희가 뭐 마크다운으로 막 설명을 해서 써주고 프롬프트로 입력해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메모리가 점점 점점 크게 구성이 되면은 지식 노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지식 노동 자체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AX라는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킬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팀의 스킬을 만드는 일. 그래서 그걸 옆 팀도 써보고 우리 팀의 제 옆자리에 계신 분도 써보면서 이 스킬 좋던데 뭐 이 스킬은 좀 바꿔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회사 내에 어떤 이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한 군데 모으는 작업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LLM 위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구글에서 뭐 오픈 날리지 포맷 아니면은 뭐 오픈 KB 등등등의 여러 오픈 소스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냥 그런 개념들은 다 차치하고요.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면서 쌓이는 나만의 지식 저장소를 계속 쌓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가장 좀 핵심적인 기능이 요 코덱스에서 나온 이런 레코드 앤 리플레이와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업무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물론 좀 기분 나쁘지만 지켜보면서 그냥 제가 남길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다가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제가 중요하다는 뭐 신호 마우스를 이렇게 흔든다거나 뭐 이런 신호를 했을 때 얘가 알아서 그걸 저장하는 거죠. 뭐 저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LLM 위키 구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저장이 되게 구성하는 게 이제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업무 중에 컴퓨터에 남지 않는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컴퓨터 속에 다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날려보내는 그런 정보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랑 뭐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내용들,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무슨 회의록 어플을 켜서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매번 와서 쓰자니 너무 귀찮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장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위가 슬랙에 그 녹음 기능을 그냥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라도 뭔가 업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반강제적으로 켜놔요. 뭐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켜놓으면 대부분은 쓸모없는 얘기인데 가끔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씩 나와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자라는 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런 포맷은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이 제시한 오픈 날리지 포맷.
그래서 내 업무적인 하네스는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채워 나가시면 되는데요. 요거 다 차치하고 그냥 내 업무 중에 컴퓨터, 컴퓨터로 저장되지 않는 업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단계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관측 얘기를 좀 하고 요 세미나 자료는 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관측한다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컴퓨터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어딘가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업무 시간 중에 저희가 100%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업무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록으로 남기는데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도구로 다 취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회사에서 이런 AX 관련된 어떤 뭐 프로젝트를 주도하시거나 한다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또는 뭐 여러 가지 도구들 뭘 쓰셔도 그 대화한 모든 기록을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쌓아놔 보시면 분석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분석하면 생각보다 보석이 그 안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업무를 잘하네, 못하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아, 너 이거 모으자고 하는 게 뭐 토큰 사용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토큰 사용량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 중에 어, 뭔가 지식으로 남길 만한 건 없었을까? 아니면 이분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고 이분은 못 쓰는 사람인데, 어, 이 못 쓰는 분이 이 잘 쓰는 분의 어떤 그 갭만큼을 어떻게 메꾸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스스로 회고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매일 업무 전에 회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 업무를 회고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 스케줄을 걸어 놔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너무 많다 싶으면은 하루에 두 번, 이제 많다라는 건 대화 기록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수집된 업무들을 좀 조회를 하고 내 업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웠던 거, 제가 잘못 접근했던 거, 아니면 대화 중에 욕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캐치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전 사항을 제안받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걸 또 잘하는 게 그 헤르메스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냥 뭐 차용해서 사용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에이전트 쓰는 방식을 누군가 계속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아, 너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클로드 코드 새로운 기능 중에 네가 썼던 지금 방식은 9버전이고 신버전에는 이렇게 쓰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써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준다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저한테 회고해 주는 것도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 하네스를 계속 개선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이 스스로 회고가 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가서 어제 내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쓸데없는 작업은 이게 있었고 쓸모 있는 작업은 이게 있었는데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하네스에 녹여놓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그건 좀 만들어줘 하면서 하네스를 개선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결국은 모델도 모델이지만 하네스를 자체적으로 탄탄하게 구축하는 게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하는 일이고 근데 이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은 저희 업무 지식인 것 같고요. 그 업무 지식은 어디서나 저희가 생활하면서 쌓이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설명 가능한 일은 최대한 에이전트에 위임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인 것 같고요. 근데 설명 불가능한 일을 형식지로 바꾸는 설명 불가능한 일은 암묵지죠. 이 암묵지를 여러분들이 형식지로 바꾸는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 파괴적인 혁신으로 나가는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말이 쉽지 사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암묵지는 스스로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가 암묵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일단 내가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서 써보지라는 고민을 하는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뭘 모르는지를 좀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아, 이건 내가 좀 업무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와 같은 단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업무적으로 발전하실 수 있는 길이지 않나. 그래서 하네스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만드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거 말고 저는 제 개인의 업무를 좀 개선하기 위한 하네스를 만들 때가 가장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그냥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항상 꿈을 가지고 내 하네스가 내 일을 제발 다 대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을 좀 다 녹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